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연준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볼 시간이 다가오는 건데요. 자, 미국 시장도 이 FOMC 의사록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겠다. 자, 연준 위원들의 연이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어느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지 그 회의록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이 테이퍼링, 금리 인상, 즉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까지 논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 한번 알아볼 거고요. 시장 분위기 어떻게 될 것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닝 시즌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건데요. 자, 삼성전자의 실적은 괜찮을 것이다, 하반기에도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일단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있죠. 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닝 시즌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코스닥에 투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싶기도 한데, 또 코스닥에 투자하라 이렇게 시장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도 약간은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코스닥이 잘 가고 있으니까 이쪽에 투자해라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자, 전문가들이 도대체 왜 코스닥에 투자하라고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5일입니다. 새로운 월요일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신나죠? 이제 월요일에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 내 주식이 또 얼만큼 올라갈 것인가 기대감이 뿜뿜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되죠? 자, 월요병 같은 경우는 다 날려버리시고요. 네. 장마철이라서 좀 비도 오고, 뭐라 그럴까, 좀 우중충하고 막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계좌는 언제나, 밝음, 맑음,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죠.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는 사실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월요일장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에요. 다행인 것은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이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분위기를 좋게 마무리 지어놨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다우지수가 0.4%, 나스닥이 0.8% 올라가면서 일단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자, 좋은 분위기, 다음날 휴일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분위기가 그 휴일 다음날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악재나 또는 이벤트나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됐다. 그럼 기분 좋게 쭉 가는 거죠. 국내 증시는 일단 미국 시장이 휴장이지만 우리는 시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의 좋은 분위기를 그대로 타고 들어갈 것이고요. 또 5일 월요일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6일까지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료가 이제 주 중반이죠. 7월 7일 날, 이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벤트성으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특별한 게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지금, FOMC의 의사록 공개 발표 그 시점이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는, 즉 조정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그런 불안감도 조성이 되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S&P 500 지수가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그 다음에 다우지수 나스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FOMC에서 좀 이제 양적 완화 같은 부분들, 이런 통화 정책을 조금 조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조금 더 지배적으로, 공격적으로 얘기가 나왔다라면 시장에 갑자기 냉각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이번 의사록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특별한 건 없다라고 얘기했었지만은 이번에 연준 위원들이, 이 FOMC 회의 이후에 이야기를 또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 의사록에서는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지난번 FOMC 정례회의 이후에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의사록이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죠. 지난 4월의 기자회견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 필요 없다.
네, 지금은 뭐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6월에 발표된 그런 회의 그 기자회견에서는 다수의 참석자가 시장 경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약간 부담감이 생긴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회의에서는, 다음번 회의에서는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다음번 회의, 뭐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는 부분들이 이제 8월 정도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논의에 대한 논의가 생각보다 조금 빨리 진행이 된 것이 시장엔 약간 부담을 주기도 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논의가 시작이 되기 시작한다라면, 올 하반기 안에, 원래는 이제 내년도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것을 조금 더 땡겨서 진행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테이퍼링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금리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제 국채금리가 의사록 발표하고 나면은 10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간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1.4%까지 떨어진 상태, 그리고 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채금리가 일단 시장에 바로 영향 주는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성장주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고요. 나쁘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금리가 안정된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테이퍼링을 통해서 금리 인상의 시기가 더 빨라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국채금리가 약간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국채금리가 안정권에 들어가 있지만 이것이 1.5%, 1.6%대 막 치솟아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다시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테이퍼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매달 100억 달러 규모씩 점진적으로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종료하는데 12개월, 1년이 걸린다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면 내년 초 아니면 올해 말 이렇게 테이퍼링이 시작한다면 1년 걸리니까 내년 말이나 또는 내후년 초에 테이퍼링이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야지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이제 진행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2023년이 됐죠. 2023년에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또 2023년에 연준 위원들이 예상한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나온다라면 첫 금리 시기는 일단 2023년 9월에서 이제 11월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2023년 하반기쯤 되어야지만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하반기 동안에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 테이퍼링이 내년도 초에 완료가 됐을 때 이야기이긴 한데, 이 테이퍼링이 더 빨리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테이퍼링이 다 끝나기도 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고요. 테이퍼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2023년 9월이 아니라 더 땡겨가지고 6월이나 5월 정도에도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즉 상반기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금리 인상이 멀리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 회복은 빠르게 진행돼요. 테이퍼링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이것이 시장에다가 풀어주는 돈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지 시장을 옥죄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에 돈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올해 지나서 내년도까지도 증시의 움직임들은 긍정적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반영하는 그런 주가 선행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선행지수가 아니라 이 지수라는 것이 선행지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수는 이제 앞으로의 경기 상황들을 먼저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내후년도부터 조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뭐 내년도까지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올 하반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시면은 그런 어떤 정책적인 이벤트들이 굉장히 좀 부담감을 줄 수 있겠지만 걔네들이 지금 막 한 1년, 2년 다가와가지고 우리한테 부담을 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란 얘기죠. 뭐 그냥 지금 뭐라 그럴까요? 평범하게 생각한다라면 금리 인상까지는 2년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2년 후에 일어날 금리 인상을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다만 이렇게 말적인 부분에서 언어적인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 부담감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FOMC 의사록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은 변수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멀리 있다라는 어떤 안도감을 주게 된다면 시장은 또 안정화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일단은 주 중반부터 지나가는 부분이고요. 이번 주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휴장, 그 다음에 주 중후반부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인 분위기, 뭐 적어도 주가가 하락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국내 증시가 또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삼성전자가 중요한 방향성 키를 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실적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나오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뭐 3분기까지는 계속 올라가서 3분기에 최고점을 찍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죠.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긴 했는데 주가의 조정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런 모습이긴 한데 글쎄요.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되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투자 시점에서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면 이 부분은 일단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이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됐을 때, 이쯤이면 됐어라고 생각됐을 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한 그 이유를 들어보면 단기 급등 피로감 1번, 그 다음에 2번은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의 가동 중단, 비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 뭐 이런 등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 올해 가장 재미없었던 주식을 꼽으라면 삼성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삼성전자. 그래서 또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 이렇죠. 시장은 계속 신고가인데 왜 내 계좌만 마이너스입니까? 네, 계좌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정답이 보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딱 들어가고 있는 게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대형주에 대한 분위기들, 일단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상황이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 좋게 나타났어요. 뭐 다음 분기도 실적 좋대요. 최대 실적이래요.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물론 반짝 반등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 역시도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죠. 그러니까 추세를 돌리기 전까지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것은 약간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이 삼성전자에 대한 그 주가 상승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물론 증권사들이 지금 목표 주가를 뭐 하향 조정하기도 하고 또 매수에 대한 의견 리포트를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목표 주가를 낮춘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10만원대 정도 수준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놓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긍정적 기대감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긴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또 하나의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일단 시총이 가장 크잖아요. 시가총액이 가장 크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도 시장 지수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주가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으면 주가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올라가 주는 것이 시장 분위기 형성이 좋다는 얘기죠. 지금은 또 어닝 시즌인데 삼성전자가 실적 좋아갖고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나도 실적 좋은데? 나도 실적 좋은데? 큰형님이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가야지.
뭐 이렇게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또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 그것에 달려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걱정해야 될 것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어요. 뭐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렸다. 이렇게 된다라면 여기서 허탈감, 에이 실적 올라도 별거 없잖아. 조정이잖아.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본다라면 실적 좋은 날,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실적이 좋다. 아주 좋아요 라고 얘기가 딱 나왔을 때 주가가 단기적 상승하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또 막 팔아치운다. 자, 이렇게 되면 또 경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일단 보는 것은 좋지만 너무 빠져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에 대한 의견, 그러면 실적 좋아진다는데 계속 살까요? 3분기도 좋다는데 그때까지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질문은 네,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예상을 하면서 접근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멀리 있는 부분을 끌어다가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 20년 후에 30년 후에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야 해. 이런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뭐 사놓고 나서 이제 계속 가슴앓이 하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특히 주린이 분들은 뭐 3개월, 6개월 기다리면 벌써부터 그냥 네, 멘탈이 부서지기 시작하거든요. 바사삭. 네, 유리 멘탈 아닙니까? 건드리면 와장창.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샀는데, 좋다고 해서 샀는데 왜 떨어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대응, 상황을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 넘어갈게요. 전문가들이 이제 코스닥에 투자할 시기이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형보다 아우가 좋습니다. 아우가 낫습니다. 이제는 코스닥에 투자할 시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죠? 형보다 아우? 이거는 주목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들? 이것도 주목하실 필요 없습니다. 코스닥에 투자할 시기? 이것도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주목해야 될 시기예요? 이젠! 네, 코스닥에 투자할 시기. 이젠 코스닥에 투자할 시기.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젠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젠이라니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닥 신고가 나왔잖아요.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젠 투자. 야, 이게 사실 시장에서 가장 나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 봐봐요.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투자하셔야죠. 이런 오르기 전에 투자하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수익을 내려면 올라가기 전에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삽시다. 지금은 많이 안 오르고 재미없어도요. 사놓으면 재미가 생길 거예요. 이게 주식이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간 거 보셨죠? 이제 투자하셔야죠. 그러면은 네, 상투에서 네, 물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위에는 항상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누가요? 누군가 딱 기다리고 있어. 거기서 딱 매수하면은요. 그 사람이 딱 뭐라고 그래요? 오자마자 얼굴 딱 마주치고 나서 아따 호구 왔는가? 그러면서 그냥 홀라당 팔아먹기 시작하죠. 자, 그런 물량을 우리가 받아둘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코스닥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사라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스닥에 주목을 해라. 연고점 랠리가 나오고 있다. 네, 더 올라갈 것이다.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코스닥이다 코스피다를 나누시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사야 해요. 이게 아니고요. 뭘까요?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를 사야 합니다.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조금 덜 오른 주식을 사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많이 오른 건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코스닥 신고가 보셨죠? 이젠 코스닥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야, 이거 진짜 뛰어가가지고 한 대 그냥 팍 때려주고 싶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이제 증권사 연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5월에서 6월에 이제 피크 아웃을 한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수치에서 점점 내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시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코스피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더 커져 있는 상태이고 코스닥은 수급 부담에 대한 부분도 적다. 그 다음에 이제 뭐 IT 업종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미디어, 게임 이런 종목들을 최근에 많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최근에는 뭐 건강관리, 이거는 뭐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IT 하드웨어 업종에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다 좋아요. 뭐 분석은 맞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움직였다 저렇게 움직였다인데, 이거 구분을 조금만 좀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이런 기사를 딱 보잖아요. 그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거 없고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몇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야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빠진다는 거구나. 얘네들 기사와 반대를 하면 돼 라고 얘기하면 또 수익의 기회가 사라져요. 지금 코스피 쪽을 투자한다고 해서 재미있는 거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경제 동향에 따라서 뭐 어떻게 뭐 코스닥만 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냥 무조건 사는 경우도 있죠. 야 이거 봐, 전문가들이 얘기했어, 증권사 뭐 그런 뭐 PB들이 이렇게 얘기했어 하면서 그냥 코스닥으로만 주구장창 사요. 근데 뭘 사요? 코스닥 쪽 시총 상위권, 또 많이 올라온 것들, 랠리가 되고 있는 이런 거 사죠. 당장 사는 순간에는 뭐 5, 6%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거기가 상투권이면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는 얘기죠. 5, 6% 먹고 기분 잠깐 좋았다가 마이너스 10%, 20% 나오면 열받는 거죠. 또 회복도 안 돼, 이런 것들은. 왜? 고점에 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서 코스닥이 잘 올라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코스닥은 뭐지? 규모가 좀 작지, 중소형주 위주로 봐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것들은 쟤네들이 막 계속 뭐라고? 시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코스닥 장세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다음에 덩치가 큰 거 제외하고 지금 덜 오른 중소형 종목으로 집중하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기사를 분석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기사에서 친절하게 말해주지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고점에서 사줘야 되잖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나는 밑에 사야 되니까. 아주 얄미운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 모두가 스마트해지고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딱 보게 되면 그렇구나가 아니라 저게 뭘 의도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이런 상황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은데, 초보자들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침 시황이라든지 중간 시황 이런 것들, 수급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니까 그때 잘 듣고 또 참고하시고 방향성을 잡아가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이제 FOMC 의사록, 그것 때문에 시장이 약간 불안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단 월요일 날은 미국이 휴장이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는 주 초반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FOMC 의사록이 발표되는 주 중후반부터 약간은 부담을 좀, 긴장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의 시장을 알리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일단은 괜찮을 수도 있다. 왜? 어닝 시즌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간다라든지 올라갔다 떨어진다든지, 잠깐 올라가긴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계속 쏟아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도 말짱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포인트는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변동 다 나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서 주가도 올라가고 시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가져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고요. 실적 좋은 기업들은 어떻게든 또 주가가 실적 발표 전에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이 참고하시고, 가장 좋은 것은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가장 좋기도 합니다. 참고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의 전문가들이 이제는 코스닥에 투자해라, 랠리가 엄청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꼬드기고 있는데, 여기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기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중소형주가 가기 시작하는 거구나, 이제 덜 올라간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호구 왔는가? 여기에 당하지 마세요. 나의 이름은 호구가 아니죠. 나는 투자자잖아요. 성공한 투자자. 자, 절대 그런 거 호구 잡히지 마시고요. 자, 뭐 기사라든지 이런 시장 상황들 분석 잘 하셔서 좋은 결과들 꼭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세는 흔히 친구와도 비슷하다. 대세 추종자들은 변화하는 곳, 즉 굴절 지점에서 상처를 입게 되는데, 늘 대세를 추종하지만 무리 중 한 사람이란 사실을 각인하고 그 굴절 지점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운, 이건 뭐냐면 변화가 생기는 지점이에요.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하락으로 바뀌어. 또는 막 내려가다가 상승으로 바뀌어. 그런 포인트가 여러분들에게 매매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생길 겁니다. 네. 자, 월요일이지만 힘내시고요. 월요일인데 또 좋은 거 있잖아요. 아침 9시부터 무료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또 함께 네, 시장을 풀어가면서 또 욕도 좀 하고, 네, 이놈들, 나쁜 놈들 욕도 좀 하고, 또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또 칭찬도 하고, 그러면서 월요일을 또 잘 넘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9시에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모두 조금 이따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